안녕하세요. 야구야구 이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마이애미에 와 있는데요. WBC 8강 남은 2경기 그리고 4강 결승 취재를 위해서 마이애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마이애미에 와서 느낀 점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들, WBC는 흥행인가 참패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드리면 WBC는 마이애미랑 도쿄에서는 대흥행이고 대만과 애리조나에서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날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관한 생각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마이애미에 있는 동안은 작업하는 컴퓨터가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거기 편집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고, 그게 토론토에 있습니다. 토론토는 아니고 베리에 있는데, 그래서 랩탑만 가지고 마이애미에 왔기 때문에 자막 작업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WBC가 현재까지 흥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WBC는 1회, 2회, 3회, 4회를 거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청자 수라든지 관중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는 정경기 매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열린, 피닉스에서 열린 경기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흥행한 경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쿄에서 열린 경기는 일본이 잘했고 일본의 팬들이 많이 보러 오면서 대흥행을 했고요. 마이애미는 히스패닉 계열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히스패닉 계열의 인구가 이민 와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히스패닉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인이어도 히스패닉일 수 있어요. 이 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백인 중에 또 대다수가 히스패닉계 백인입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그리고 뉴멕시코, 이런 지역들이 히스패닉 혹은 스페니쉬를 구사하는 인구가 정말 많은 지역인데, 플로리다 남부, 특히 마이애미 쪽의 히스패닉은 쿠바로 대표되고 캐리비안이나 남미 쪽 히스패닉 계열이 많고요. 그리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쪽은 아무래도 멕시코 쪽에서 건너온 히스패닉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린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의 경기는 사실상 푸에르토리코의 홈경기 일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멕시코 팬들은 서부에 있는 주들에서 넘어오거나 멕시코에서 넘어온 팬들이 많고, 거기 미국도 나오고 푸에르토리코도 나왔잖아요. 그 미국 땅이면 어떻게 국제대회에 나와서 서로 경기하고 싸우겠습니까? 경기장에서도 푸에르토리코 팬들이 일찍부터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점은 푸에르토리코 팬들이 입은 유니폼이었는데요. 가장 많이 눈에 띈 유니폼은 현역 선수가 아닌 로베르토 클레멘테였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 취재를 갔을 때도 피츠버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유니폼, 그리고 가장 많은 팬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로베르토 클레멘테였는데, 푸에르토리코 팬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팬들, 특히 젊은 팬들조차도 클레멘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히스패닉 계열 인구들, 특히 젊은 히스패닉 계열들에게서 야구의 인기를 모아오자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이애미에서 열린 조별 예선은 정말 대흥행이었고요. 그들의 예상이 딱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마이애미에 있는 히스패닉 인구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쿠바에서 온 히스패닉 계열인데요. 이 쿠바가 마이애미 조별 예선을 하지 않고 대만에서 조별 예선을 치렀죠. 하지만 결국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4강에 진출을 하면서 마이애미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쿠바의 입국 소식을 알리면서 드디어 쿠바가 마이애미에 도착을 했다, 드디어 쿠바 야구를 마이애미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어 채널을 통해서도 그리고 스페니시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홈구장조차도 리틀 하바나의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쿠바가 이제 마이애미에 입성을 한 만큼 쿠바가 하는 4강 경기 역시도 대박 흥행 행진을 이어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칸 리퍼블릭, 베네수엘라의 이민 인구,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이 세 나라의 인구를 다 합쳐도 마이애미 안에 있는 쿠바 이민자들의 인구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마이애미에는 쿠바 이민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샌드위치도 있죠. 더 셰프라는 영화에 나왔던 쿠바노 샌드위치 역시도 마이애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바 경기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샌드위치를 먹고 싶습니다. 미국 경기의 날짜가 옮겨진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미국 경기의 날짜가 옮겨졌다기보다는 미국이 8강에 진출을 하게 되면 미국 경기는 1위로 진출을 하든 2위로 진출을 하든 무조건 목요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 치른다. 이게 조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이 왜 나왔느냐? 우선 WBC의 메인 중계를 맡은 폭스TV 같은 경우는요,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WWE 스맥다운은 폭스TV를 통해서, 폭스 채널을 통해서 중계가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미국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WWE 스맥다운을 다른 채널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중계를 안 한다는 거는 폭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토요일 저녁에 열리게 되면 폭스는 금요일에 열리는 스맥다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금요일에는 스맥다운을 중계할 수 있고 토요일에는 미국 경기를 중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폭스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현재 미국에서는 마치 매드니스, 대학농구의 최종 토너먼트인 마치 매드니스가 시작됐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64강이 열리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각각 16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토요일도 물론 경기가 있지만 토요일은 이제 32강을 치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8경기씩 치르게 되죠. 아무래도 하루에 16경기씩 몰아하는 목요일, 금요일보다는 미국 팀의 경기가 토요일에 8경기만 치러지는 토요일에 프라임타임에 중계가 되는 게 폭스TV로서도 조금은 부담이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자국 경기를 모두 다 7시 프라임타임에 배치를 한 것처럼 미국 역시도 폭스TV를 통해서 본인들의 경기, 자국의 경기가 프라임타임에 다른 스포츠와 겹치지 않게 방송되도록 조금 조절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사족을 조금 붙이면 메이저리그에서 개최하는 WBC가 저는 계속 3월에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월에는 마치 매드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치 브레이크도 있고 흥행에는 조금 불리한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메이저리그가 이 WBC를 3월에 치르는 거는 약간은 간을 보기 위한 거고 이렇게 매 대회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메이저리그는 WBC를 조금 더 뒤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애미에는 야구 팬들 그리고 마치 브레이크를 즐기려 온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북적이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숙소에 잠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흑인 친구가 저한테 마치 브레이크를 잘 즐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줘서 저를 무려 거의 한 20살 정도 어리게 봐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짱이지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의 경기가 열린 오늘은 세인트패트릭 데이인데요. 세인트패트릭 데이는 초록색 옷을 입고 혹은 초록색 목걸이를 메고 아니면 초록색 뭔가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기네스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에요. 아무래도 세인트패트릭 데이가 아이리시와 연관이 있고 아이리시 맥주 하면 기네스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기네스의 1년 매상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인트패트릭 데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애미 다운타운을 걷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록색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틀 하바나로 더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응원하기 때문에 초록색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세인트패트릭 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세인트패트릭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초록색 옷을 입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팬들 중에는 멕시코 야구 대표팀 유니폼이 없는 팬들은 멕시코의 그 초록색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또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초록색 옷만 보고는 이 사람이 세인트패트릭 데이를 즐기는 건지 멕시코 팬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전을 가서 직접 경험을 하고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다른 곁길로 새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내일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미국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받은 미디어 패스로는 이제 경기장 안에서 제가 동영상을 못 찍기 때문에 오늘처럼 여러 가지 또 마이애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베네수엘라랑 미국 이런 대표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